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신조어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하는 건데,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같은 비트코인도 국내 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지자 가격 차를 노리고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파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를 의미하는 말로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지난 19일 오전 기준으로 미국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한 거래소에서 오간 가격대를 보면 그 당시 7,500만 원이었는데요. 한국이 무려 1,200만 원, 약 18%가량 더 비쌌던 겁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사서 국내 거래소에 팔면 엄청 이득을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다시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최근 원화를 가지고 위안화로 바꿔서 송금하려는 수요가 3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자고 나면 비트코인 시세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사이에 막 1,000만 원씩도 이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투전판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 행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는 게 느껴지는 게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야말로 열풍,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의 2배인 30조 원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요.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거래 금액은 1,486조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액이 357조 원인데 4배가 넘는 수준으로 훌쩍 뛴 거죠. 월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29조 원에서 올해 1월에는 292조 원으로 10배가량 늘었고 3월에는 무려 730조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우에도 그 코인과 관련된 이제 그런 미국 현지 카페들을 가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이제 뭐 보조금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1,400달러 가량을 받은 것을 그대로 코인에다가 다 투자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자신들의 어떤 경험담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코인 광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은 가상화폐 자산은 누구도 담보를 안 해주고요. 또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다, 이런 진단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투기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결제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활발히 사용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언급한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한 이런 암호화폐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도 많고 또 이제 내재적인 가치, 그 코인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투기 자산이라는 거죠. 당장 이런 경고성 발언이 나오자마자 금액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로서는 좀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과 이제 투자은행, 기관들이 이제 대거 사들이면서 가격이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그 가상화폐 자산이 어떤 주류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 금융 당국들은 가상화폐는 여전히 투기 수단일 뿐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가상화폐의 변동폭은 굉장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런 변동폭에서 대박을 꿈꾸는 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국 그래서 중앙정부도 직접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터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이용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달 말부터는 가상화폐 결제는 이제 금지하기로 했고요. 중국 인민은행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제도권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도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의 75%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 과열 조짐 속에서 정부가 석 달간 합동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송금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송금을 한다던가 쪼개기를 해서 송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유형화를 통해서 의심 사례를 찾아내서 적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제 투입이 돼서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나 투자 사기,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살짝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가상화폐 열풍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왠지 나만 지금 투자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조바심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남이 돈 벌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직장인 가운데 가상화폐로 이제 큰 수익을 냈다는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면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 한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던 손모 씨가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400억 원 넘게 벌었다는 이제 그런 글도 올라왔었죠. 하지만 물론 이제 해당 회사는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진위 파악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는데요. 또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1억 원을 포함해서 투자금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30억 원대 수익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박탈감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가상화폐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죠. 네, 보통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김 기자 같이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이제 30, 4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지난 1월하고 2월에 이제 연령별 일평균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30대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40대도 17.3%를 기록해서 30, 40대 직장인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또 누구는 로또를 맞은 것만큼 벌었는데 월급만으로는 집을 사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언제든지 또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풍은 언젠가는 멈추기 마련이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도 항상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